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유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광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그 중에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었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시험지에 대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주 잘 내지 않았나, 괜찮은 시험지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시험에 대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사실 없었고, 그렇다고 와 이거 너무 쉽다 하는 것도 별로 없어서 난이도 밸런스는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어떤 성향으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제공했었던 학교에서 제공한 프린트가 있죠.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변형이 되었는데, 그 변형되는 정도가 괜찮았다. 그 변형되는 정도가 괜찮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눌게요. 해서 세 번째는 이제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여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꽤 있었던 거 위주로 각 단원마다 하나씩 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7번이에요. 이게 이제 명제에 있는 절대부등식 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던 문제냐면, 그림만 대략 간략히 그릴게요. 그때는 이렇게 생겼던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겼던 직선이 만나는, 그리고 여기 있던 꼭지점 요거 두 개에 중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이 길이에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로 답을 냈던 그 문제의 변형이에요. 느낌이 조금 오나? 방식이 딱 보는 순간 에서 좌표 찍어 놓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물음이 거의 같은 패턴인데, 여기서는 좌표 하나 찾아서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됐던 거에 비해 그걸 조금 꽈놨다. 하여 이거를 그냥 답만 외우는 식으로, 풀이 과정을 외우는 식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하지만 요거를 이제 스스로 반복도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원리를 좀 이해했다면 이 문제도 그냥 계산만 조금 많아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적절한 수준의 변형이 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고 풀이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는 양수래요. 양수 조건이 있었고 두 개의 함수를 가져다가 O점, A점, B점의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잠깐 살펴볼게. 그러면 O부터 A라고 하는 요 길이랑 이쪽에 있는 B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12래요. 좌표 평면상에서 넓이를 보려고요. 12라고 하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이 A라는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A라는 좌표는 사실 바로 보여요. 둘 다 Y 절편이 4인 거 보이지? 따라서 A는 0,4였을 거예요. 하고 이제 B라는 좌표는 미지수끼리 연립해야 되니까 못 구하는데, 넓이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할게요. 밑변의 길이가 4인데 너의 높이는 이 점 B에 대한 수직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습니다. 하여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넓이가 12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으니 6을 쓰면 되겠지? 따라서 정리할게. 넓이 단서를 이용해서 A의 좌표는 0,4인 거 확인할 수 있고, B의 좌표는 X 좌표가 6이겠지. Y축으로부터의 길이였으니까 하고 여기다 Y좌표를 쓸게요. 까지? 요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자. 첫 번째 단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 단서를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A랑 B가 그냥 점이 아니라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에요.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해야겠지. 하면 연립하려고 fx의 식을 쓸게요. y는 x제곱 ax 플러스 4, g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뭐 연립해도 되는데 사실 이미 a좌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만 구하러 갈게요. 하여 요거 좌표를 구하면 여기에 6 넣고 여기 6 넣은 게 둘이 같습니다 해주면 되겠지. 연산을 할게요. x에다가 6을 대입할게요. 그때 y 좌표는 36-6a 플러스 4. 다시 x에다가 6 대입할게요. y는 마이너스 36 플러스 6b 플러스 4 에서 연립을 합시다. 어떻게 할까? 위에 거 뺄까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72 플러스로 바뀐 6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예요. 뺐으니까 상수 지워졌습니다. 이항해 주시고 6으로 나눗셈 할게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2입니다. 두 개의 교점 이용해서 관계식까지 찾아놨어요. 그러면 관계식 찾았으니까 다음 줄 넘어갈게. 지금 F랑 G의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찍어주신 다음에 그 꼭지점의 좌표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선의 발을 가져다가 뭐 할 거냐면 길이를 잴 거야. 길이를 재러 갈게. 얘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림 한번 봐보자. F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게 F였고요. 그 F의 꼭지점이 여기서 찍히는데 너가 C예요. 거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까지 해는 요 길이 값이 궁금하대요. 결론 뭐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의미하는 거는 C라고 하는 좌표에 X좌표의 길이를 쓰면 되겠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점 D는 GX의 꼭지점이고 거기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후에 거기 찍히는 점과 이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D에서 너의 그리는 길이값은 D의 X좌표를 의미하는구나. 여기까지 판단했으니까 계산하러 갑시다. C의 X좌표는 꼭지점 X좌표 써주시면 되니까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으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a 쓰면 되고요. 다시 gx의 꼭지점은 여기고 에서 x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너도 축의 방정식으로 바로 값만 쓰겠습니다. 하여 2분의 b가 나왔습니다. 이래 놓고 마지막 내가 하려는 게 무엇이었냐, 이거 만들어서 최소값 구하러 갈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역수로 계산을 해주세요 하니까 2분의 이거 역수로 해야지. 이거 역수할게요. a분의 2에다가 요거 역수할게요. b분의 2를 써주시고 요 길이에는 4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를 곱해서 8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값을 뭐시기야 라고 해놨는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대요. 다 해간다. 하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건데 기본 꼴을 조금 벗어난 산술기하가 나왔네요. 바로 산술기하가 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의 합과 또 합인데 제곱의 합이면 코시 쓰는 거고 역수의 합이면 곱하기로 산술기하를 쓸 거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8을 곱해 주시면 12 곱하기 m의 값이 나왔습니다. 했고 여기 이제 전개할게요. 전개해 주시면 2 더하기 b분의 8a 더하기 요거 전개할게요. a분의 2b 더하기 전개해 주시면 8이야.
이 값이 12m으로 나오는 중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서로 역수 관계네요. A하고 B는 양수값임을 확정적으로 정해놨으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을 거라서 여기다 바로 쓸까? 크거 나왔다. 공식 쓸게요. 2배의 루트 둘이 곱해주시면 약분 슥슥해서 16이 남고요. 아무것도 안 했던 상수 둘이 더한 10의 값은 구경꾼. 따라서 12의 m이라는 값은 크거나 같아요. 4, 2, 8이니까 18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의 최소값인 m의 최소가 궁금하니까 양변 12로 나눗셈을 하여 바로 갈게. 하여 답은 2분의 3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게 풀이 과정 흐름이 아마도 여기가 그냥 산술기하가 아니라 관계식 찾아서 곱하기로 산술기하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준비했었던 프린트랑 좀 추가된 내용이지. 요거는 좀 내용이 달라졌지. 근데 여기 전까지 좌표 찍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뭔가 식이 나타나겠구나. 가장 큰 틀의 흐름, 그것까지는 프린트 공부했다면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답을 못 낸 거라면 그래도 준비는 열심히 했다. 근데 프린트만 하는 건 아니라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응용된 거 바로 풀 수 있게끔 유형 문제집도 조금 복습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오답률이 꽤 높아서 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음! 풀이를 너무 길게 하고 있네. 됐다.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거 나름 어렵고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오답률이 되게 높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야. 엄청나게 어려운 시중에 있는 유형 문제집을 보면 비슷한 게 있긴 해. 하면 꼭 그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어야만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교과를 벗어나는 특이한 걸 하기보다는 기본기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조금 계산이 까다롭다 정도로 난이도의 밸런스를 맞추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도 나는 그래도 잘 변형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제 자료에 없던 내용이에요. 자료에 없는 문제 중에 심화 유형수에는 있어요, 이 문제. 심화 유형수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와,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것도 되게 많거든. 교육과정을 벗어난 풀이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들어있는 것들 중에 기본 교과과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단지 연산이 좀 어렵다. 이 연산으로 난이도 밸런스를 했다. 해서 얘가 우리가 주어진 자료 이외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풀이하러 갈게요. 얘는 두 개의 식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요. 옳은 것 쫓아가는 거 하러 가겠습니다. 하여 gx는 이 녀석의 그림이고요. 그때 이렇게 생긴 그림을 표현하여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따라갈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변형을 하여야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를 찾으면 되겠지? 하면 너는 등호인의 식이야. 이거 순서상 아니야. 식이야. 식에 대한 이용은 문자 대입으로 가는 건데요.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려면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반대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가 이쪽으로 이항돼서 대입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항해서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식이 나오겠지. 그림 따라갑니다.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x축으로 한 칸, y축 아래로 한 칸,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테니까 너의 그림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겠네요. 하면 같은 그림이 되니까 기억은 참이네요. 니은 하러 갑니다. 니은도 야는 뭐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변형을 만들 수 있니?
요 녀석의 그림을 보고 y는 x의 대칭인지 판단해봐. 또 그림 그리러 갈게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그림인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져다가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식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처음에 뭐부터 할까? 평행 먼저 해볼게요. 평행 이동을 먼저 하려고요. 이쪽에 플러스 1이 남게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y가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이 남고 싶으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하면 x, 에 y 플러스 1까지는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자리랑 부호가 바뀝니다. 자리랑 부호가 바뀌니까 대칭 이동을 해야겠지. 이번에는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 이동을 할게요. 이걸 우리는 세트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봐도 괜찮아요. 굳이 이거 몰라도 돼요. 요거 대칭 이동 하겠습니다. 하면 둘이 자리 바꾸고 얘는 부호 바꾸는 대칭 이동인 거 맞지? 요건 기본 암기 사항이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의 y가 됐고요. 마이너스의 x가 됐네요. 여기까지. 아이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선생님 여기가 y좌표 아닙니까? 부호를 바꾸려면 여기 부호 전체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순서상 아니야. 이거는 식이야, 식. 식의 순서상 없어. 근데 편의상 x랑 y 여기다 써놓은 것 뿐이야. 순서상이 아니라 문자만 보고 따라가서 바꿉니다. 여기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식의 모양을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이동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림 그리러 갈게요. fx 놓고 y축으로 한 칸 내려가겠습니다. 한 칸 내려왔습니다. 한 후에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부족하네. y는 x라는 선에 놓고 접어주시면 빙글 돌아서 제자리로 오겠네요. 하고 원점으로 대칭 이동할게요. 원점 대칭 이동은 xy축으로 둘 다 넘겨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뒤집어 주시는 x축 대칭 이동 해주시고 그림이 좀 잘리지만 y축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접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겠지? 조금은 양해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지? 하면 넘어간 이 선도 이 y는 x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도형이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동시킨 너의 도형도 y는 x에다 대칭 이동하면 빙글 돌아봤자 제자리겠지. y는 x인 선에다가 돌려봤자 제자리 나오는 거 맞지? 이해하길 바라며 디귿하러 가겠습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했으니까 지울게요. 디귿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나타내 주시고 다시 그 녀석을 가져다가 y축에다 대칭 이동을 시켜 달래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비교하러 갈게요. 하면 gx, y는 0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을 가져다가 저기까지 만들어야 되네. 조금 불편하네. 이렇게 가자.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이 녀석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할게요. 하면 g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고 하는 식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하라 했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y축으로 넘어갔으니까 x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지요. 하여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그림이 되네요.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은 간단하니까 바로 추론을 할게요. 너는 g, x, y는 0이야 라는 그림을 가져다가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x축으로 마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서 만들면 되지. 내가 비교하고 싶은 이 그림 그리러 갈게요. gx 보시고 마삼에 1이었으니까 x로 한 칸, 두 칸, 넘어가네. 세 칸 해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간 거야. 하고
위로 한 칸이다 라고 했으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던 GX가 이렇게 간 거예요. 아유, 새로 그리자. 여기 좀 지울게.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새로 그리겠습니다. 따라단단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처음에 2였으니까 2,1이 직각이 있었던 이게 G였는데요.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 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까지 갔다가 위로 한 칸이니까 너의 그림은 여기까지 이동시켜 놨어요. 이거 그린 거야. 어우, 오래 걸린다. 다시 너는 이거랑 같은 모양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저거 만들러 갈게. fx, y는 0 해주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평행 이동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2 만들어 놓고 싶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주시면 f의 반대부호 대입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x랑 y의 부호가 바뀌면 좋겠대요. x, y의 부호 모두 바꿀 거니까 대칭 이동하러 갑니다. 원점에 대칭 이동할게요. 따라서 x의 부호 바꿔주시고 y의 부호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었어요. 하면 이 녀석 가져다가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F라고 하는 그림인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뭐 한다 했지? X축으로 마이너스 2칸만큼 갔을 테니까 한 칸, 두 칸 간 거를 그릴게요. 여기 있었던 게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이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을 원점 대칭하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런 식 이쪽으로 넘어갔겠지? 아, 그 얘랑 같을 리가 절대 없네. 얘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네요. 와의 사분면 자체가 다르니까 넘어갈게.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어디다 이거 조금 말로 하면서 되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림이 너무 어려워서 이동을 할 줄 알아도 공간 능력이 떨어지면 못 푸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림이 되게 간단했어. 하고 여기 평행 이동하는 것들 중에 공식에 벗어난 이동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아. 다만 계산이 좀 많아. 여러 번 옮겨야 돼. 해서 심화 유형설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너가 복잡하게 만들어도 할 수 있니? 이 정도의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게 기본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신이 잘 들지가 않으니 이런 문제까지 맞추고 싶다면 심화 유형서 한 권 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입니다. 아마 시험 전에 프린트로 심화 유형서를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인 거예요. 이제 주어진 자료 이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내가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열심히 했겠지. 심화 유형서 프린트 같은 거 열심히 했겠지. 그랴 했고 마지막은 서답형 5번 문제를 풀 건데요. 마지막이니까 또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할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게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예요. 변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구나를 조금 생각할 만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받은 여기는 봐야 돼 라고 했던 기존 자료,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인 문항 중에 그러니까 유형서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자료 이외의 문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최신 모의고사 최신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도 아주 적절하게 바꿨어. 엄청 쉽게 바꾼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낸 것도 아니고, 이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다면 바로 고민 없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드는 수준까지
얘도 좀 적절하게 변형을 했다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시험지를 한번 살펴봐. 대다수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나왔어. 딱 두 문제가 자료 2에서 나왔는데 그게 요거 두 개야. 하나는 유형서 중에 좀 복잡한 게 하나 나왔고, 하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를 변형해서 냈다. 근데 이게 1학기 때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됐어. 이게 아마 기말고사도 같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해서 나의 목표가 80점대만 받아도 충분해요. 근데 사람이 실수라는 걸 시험에서 하잖아. 해서 목표가 80점이면 실제 시험에서는 한 3? 요 정도 나올 것도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80점을 내가 목표로 하는 준비를 하겠다면 학교에서 주어진 거 열심히 하시되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되겠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풀기를 바란다. 이고요. 나는 그 이외에 1등급을 목표로 한다. 완벽한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조금 어려운 수준의 심화 유형서 한 권 하시고 최신 모의고사 정도 진짜 힘들면 3개년은 필수고 한 적어도 5개년 정도는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걸 출제된 문항들을 보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전체 원소가 5개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었는데요. 공집합은 아닌 3개의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알려줬대요.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봐야겠지. 하나, 둘, 하고 셋이에요. 한 다음에 B-C라는 곳이 말하는 영역은 B에서 C를 뺀 거니까 이 두 개의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합이 2개일 거예요 라고 준 거고, 다시 C에서 A를 뺀 곳을 봅시다. C집합에서 A집합이 빠진 이 2개의 영역에도 원소가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B-A, B에서 A를 뺀 거니까 여기 2개를 말하네요. 여기에는 1개만 들어간대요. 그런 식으로 원소를 배치한다면 아주 다양한 그림의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될 거예요. 헌디 이게 최소면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해야 최소겠니? 이 생각? 딱 이 생각 하나만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원소의 개수를 각각 셀 건데 언제 값이 커질까? 중복되는 곳에 원소가 많으면 여기다가 내가 1개를 추가했다 쳐보자. 여기에 원소 1개만 추가해도 A도 하나 추가되고 B도 하나 추가되고 C도 하나 추가되니까 겹쳐지는 곳에 최대한 원소를 많이 놓는 게 좋겠지. 이 생각으로 원소들을 배치할게요. 일단 이게 제일 쉽겠다. 파란색은 2자리인데 여기에 1개만 들어간대. 어디에 1개를 넣을까? 여기는 겹쳐지지 않고 여기가 겹쳐지니까 이 세모 중에 이 자리를 1개를 채우는 게 좋겠네. 당연히 여기는 0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그럼 이제 핑크색 봅시다. 핑크색은 여기 둘이 합쳐서 2개 만들기로 했는데 내가 여기다 하나를 채웠으니까 여기에다가도 하나를 채우면 되겠네요. 합치면 2개니까. 하고 여기는 2개래요. 이 노란색 부분에 채워져 있는 거의 개수가 2개 나온대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겹쳐지는 곳이잖아. 여기에 원소를 많이 넣는 게 좋을 테니 여기에 2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0개가 들어오면 되네요. 모든 조건 만족하게끔 가능하면 겹쳐지는 곳에 많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배치된 원소의 개수가 4개를 배치했는데 이 집합은 전체 원소가 5개야 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1개를 더 놔야 돼. 근데 이 자리는 1개로 확정, 여기는 개수를 결정을 했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리,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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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리 중에 하나는 더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개수가 커지면 좋겠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겹치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다가 1개를 채우자.
그럼 5개 만들었어요. 계산할게요. A의 개수는 3개 들어있어요. B의 개수는 4개 들어있어요. C의 개수는 3개 들어있어요. 이것들 곱하기 해주시면 되니까 12, 3, 36 답은 36이야 까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는 요거는 뭐 금방 끝났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림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라서 연산력보다는 사고력이 좀 필요했었지. 그래서 내가 푸는 거 보면 쉬워 보이지만 아마 또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네, 계속 강조한 게 뭐였냐면 프린트의 변형을 보자. 프린트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밖에 안 풀긴 했지만 프린트 변형 문제는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주로 도형의 이동을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도형의 이동에 있었던 프린트 문제들은 주로 변형되는 정도가 그림을 다 지워놨어. 그러니까 실제 프린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었거든. 혹은 실제 프린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다 있었는데 이 그림들을 싹 다 배제했어요. 이 그림만 싹 지워놓고 이 그림들을 그냥 글과 수로만 표현한 식으로 문제를 변형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 어떤지 그림을 너가 이해할 수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너네가 이해했다면 그림을 주지 않아도 풀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하여 얘도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위주의 문제풀이를 했다면 이 변형된 문제들 싹 다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린트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해 주시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문항 정도는 자료 이외에서도 출제가 될 거야. 요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모의고사 기출 준비를 하자. 나는 분명히 이 문제를 풀린 기억이 있어.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 준비하면 반드시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하고 유형서, 심화 유형서는 어차피 다 학원에서 제공하잖아. 이거 풀어라 제공하잖아. 그거 다 풀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좀 범위가 좀 많이 벗어나는데 좀 과하다? 그런 거는 빼주잖아. 요거까지 준비하면 사실 1등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다. 하지만 현재 내 학습 상태에 따라 영어가 급해요, 탐구가 급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적어도 주어진 자료를 달달달 하시되 어떻게 변형되는지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자 였습니다. 기말고사도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했고요.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쉬었다가 남은 기간에도 기말고사 같이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